대우마리나 재건축 신탁 방식 추진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대우마리나 아시죠?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대우마리나입니다. 우동에 있는 그 대우마리나. 자, 입지는 이 자리죠. 지하철 동백역 바로 뒤에 대우마리나 1, 2차 이렇게 포진하고 있죠, 그죠? 예.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멋지죠. 예. 그 뭐 부산의 거의 뭐 최상급지 아닙니까 여기는. 기사를 보시면 자, 해운대 대우마리나 1, 2차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왜?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갈등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많아지자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유리한 신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사비 갈등 문제들, 그리고 고금리의 문제들, 고금리 문제 때문에 시공사가 잘 들어오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공사비가 오르면, 자재비가 오르면 공사비 갈등이 생겨서 소송전까지 가는 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신탁사에 맡기는 신탁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신탁 방식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신탁 방식 재건축을 소개했다. 대우마리나 추진위는 향후 총회를 통해 재건축 추진 방식을 결정한다. 조합 방식으로 할 것인지 신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자, 그러면 그동안 일단 이부터 보시죠.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자, 조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데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되는 겁니다. 조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추진이 조합 단계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의사결정 기구는 조합총회,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총회인데 신탁 방식에서는 전체 회의, 뭐 비싸다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자금 조달을 누가 하는가? 재건축 사업의 자금 조달을 누가 하는가? 조합 방식은 조합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자금을 다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신탁 방식에서는 자금 조달을 신탁사가 합니다. 그러면 시공사에 끌려다닐 일이 없겠죠. 왜? 돈을 쥐고 있는 게 신탁사니까. 시공사는 그냥 뭐 공기에 맞춰서 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받아가면 되는 거야. 이게 그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각각 장점이 있는데 신탁 방식에서의 장점은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왜? 추진이 조합 설립 인가 이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가 있다. 대신에 단점으로는 수익의 일부를 신탁사에 수수료로 줘야 된다. 뭐 한 2%, 뭐 3% 정도 되는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뭐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사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면은 이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조합 방식은 속도는 좀 더디더라도 개발 이익은 모두 조합에 귀속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조합 내부 갈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다. 그럼 속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익성 극대화를 택할 것이냐, 거기서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스피디한 빠른 진행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 그 금리 상승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이 부산 정비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시공사 계약 해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장점이 많을 것이다. 왜? 시공사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신탁사가 자금 조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비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다 하더라도 신탁사가 조합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고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우마리나는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조합 방식이든 신탁 방식이든 근데 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이렇게 대단지에서 그것도 완전 우동 핵심지 대단지에서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제재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 부산에서 처음이에요.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신탁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뭐 가로주택이나 그런 데 보면 신탁 방식으로 하고도 있는데 이렇게 대단지 대규모에서 이렇게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체 공사비도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고자 하는 신탁사도 많겠죠. 수수료 2% 3%만 하더라도 큰 돈이 되니까. 어쨌든 대우마리나에서 이렇게 신탁 방식이 조합 설립 방식보다 낫다고 판단한다면은,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된다면은 타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것을 보고 모범 사례로 삼아서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바로 뒤따라오고 있는 이제 막 재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동래로키, 그리고 어디입니까, 수영현대 이런 데서도 이런 방식들이 한번 검토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검토를 해보고 어느 게 유리한지 저울질을 해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이거냐, 이해죠. 그죠?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온 김에 제가 시세를 한번 봤는데 시세가 84 타입 그러면 33평 정도가 되겠죠. 그죠? 요게 최저 매도 호가가 11억 정도입니다. 11억. 예. 세죠? 대우마리나 1차 84 타입 10층 11억 최저 매도 호가. 얘는 공동주택 가격이 7억 2천이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 7억 2천에다가 약 4억 8천 정도가 더해진 금액이 현재 최저 매도 호가다. 앞에 동래로키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래로키는 공동주택 가격이 6억인데 최저 매도 호가가 9억이다. 약 3억 정도가 더 붙어 있는데 대우마리나 1차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8천 정도가 더 붙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싸다 싸다 그렇게 언급할 처지는 아니죠. 그래서 대충 있는 팩트 그대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주택 가격에서 대비해서 현재 최저 매도 호가는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가 더 붙어 있다. 그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